안녕하세요. 브레인업TV입니다.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용호입니다.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뇌전증. 예전에는 간질이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이름이 너무 용어가 주는 공포감이 심해서 뇌전증으로 공식 이름이 바뀌었죠. 보통 사람들은 뇌전증이라고 하면 막 갑자기 이렇게 팍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이런 그 증상을 떠올릴 텐데, 물론 이런 거를 이제 뇌전증 중에서도 대발작, 큰 발작이라고 하거든요. 요 대발작이 뇌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긴 한데 실제로 뇌전증의 증상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뇌에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전기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한다면 그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뇌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.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운동성 경련 발작인데요. 뇌에서 팔에 관계된 부위에 어떤 그 비정상적인 경련 발작이 생기면 팔을 막 이렇게 뜬다든지 팔을 이렇게 뭐 움직이는 증상이 날 것이고, 예를 들어서 온몸의 전체적인 어떤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에 경련 발작이 생기면 온몸의 근육의 힘이 축 빠져서 갑자기 털썩 쓰러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목에 이제 관계된 부위에 잘못된 전기 경련 발작이 생기면 몸이 툭 떨어지기도 하겠죠. 그래서 운동성인 어떤 경련 발작인데 어떤 경우는 수축을 계속 반복하는 간대성 발작도 있고,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강직성으로 하는 발작도 있을 수 있죠. 운동성도 있지만 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그런 뇌전증도 있거든요. 보통은 한 3초에서 길어도 10초를 넘기지 않는데, 이런 경우는 자기가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냥 잠깐 의식을 잃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경우에 보면 특히 소아에게, 주로 초등학생에게 이런 의식을 잠깐 잃는 소발작이라고 하는데, 이게 잘 나타나는데, 이것은 이제 수업 중에 자주 멍해지기 때문에 ADHD 주의력 결핍형으로 오인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. 그리고 이제 시각에 관계된 뇌 부위에 경련 발작이 생기면 눈앞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어떤 그런 그 환시가 생기기도 하고, 어떤 후각에 관계된 뇌 부위에 그 경련 발작이 생기면 계란이 썩는 냄새라든지 그런 이상한 환치 증상도 생긴다고 하는데, 요거는 굉장히 좀 그 드문 뇌전증 증상이라서 사실은 저도 요런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뇌전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? 보통 뇌전증 의심되는 증상에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한다고 하죠.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면 이게 간질파가 딱 보이고, 간질파가 보이면 뇌전증, 간질파가 없으면 뇌전증이 아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대부분은 그 많은 전문가가 이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간질파가 보이면 뇌전증, 간질파가 없으면 뇌전증 아니다. 며칠 전에도 한 20세 대학생 남자분이 뇌전증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, 중학교 때 한 번 쓰러졌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하고 MRI 검사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, 그래서 뇌전증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.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, 뇌전증 증상이 없는 정상인인데도 드물지 않게 간질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분명히 뇌전증이 맞는데 간질파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. 특히 그 어린애들, 뇌전증이 없는 정상 소아인데도 비정상적인 간질파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아이들의 뇌는 아직까지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간질파가 틈틈이 보이는 거죠. 이런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점차 사라지게 되죠. 정상인 겁니다. 그리고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, 뇌전증일 때 측정하는 뇌파 그 검사 방식은 두피에다가 전극을 부착하고 뇌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, 이 경련 발작의 부위가 대뇌피질, 뇌의 겉껍질 쪽에 있으면은 이게 측정이 잘 되는데, 이것이 만약에 뇌의 깊숙한 곳에 병변 부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뇌파 검사는 보조 검사일 뿐 뇌전증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. 뇌전증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바로 경련 발작 증상이 막 할 적에 그때 바로 옆에 의사가 있으면 딱 보면 알겠죠.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, 증상이 발생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본인이 보고하거나 본인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본인은 알 수가 없죠. 기억을 못하죠.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, 주로 대부분은 보호자죠. 그 보호자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.
그때 상황을 들어보고 그 증상이 뇌의 어떤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로 인한 경련 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, 그리고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판단될 때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. 뇌전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뇌파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막 온갖 검사를 다 해서 뇌전증 진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, 사실 실제 진단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그때 당시에 뭐 눈이 돌아갔는지, 눈이 뒤집어졌는지, 팔 모양은 어땠는지, 혹은 그때 뭐 의식이 있었는지, 쓰러질 때 뭐 이렇게 쓰러졌는지 저렇게 쓰러졌는지, 그 증상의 지속 시간은 얼마였는지, 얼마 주기로 반복하는지, 그런 설명을 듣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. 뇌파 검사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간질파가 나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, 그리고 예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. 그리고 MRI 검사는 뇌전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, MRI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래서 뇌전증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뇌전증, 정말 좀 두려운 병이긴 한데, 이 진단은 아주 첨단 기기로 인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는 설명을 듣고 진단을 내리는 병입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뭐 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물론 이 진단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고 뇌전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인만이 내릴 수가 있겠죠. 오늘은 뇌전증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편에서는 뇌전증의 어떤 이 발작이 지능을 떨어뜨리는지, 이 경련 발작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브레인업 TV 천용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